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일 활동을 마칩니다. 그간 혁신안을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조기에 사실상 빈손으로 해산하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내일 최고위에 주류 험지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24일까지던 활동 종료 시점을 2주 앞당겨 조기 해산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내세웠지만 정작 혁신위가 강력히 추진했던 주류 희생 혁신안은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전권을 주겠다던 혁신위는 결국 김기현 대표의 시간 벌기용 꼼수였다며 쇄신 대상 1순위는 김기현 대표이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 역시 인류한 혁신위의 실패는 내년 총선 패배의 전조라며 이젠 결단할 때가 됐다고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석 가운데 6석만 우세하다는 당 자체 판세 분석과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당 지지율 등 위기감이 더해지면서 김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김 대표가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내에서 혁신 조기 해체와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를 앞당겨 여기에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내일 최고위에서 주류 희생 혁신안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복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 후인 2027년까지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는 최대 5천만 원의 연봉을, 병사들의 월급은 내후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인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관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초급 간부의 연봉입니다. 현재 최전방 부대인 GP나 GOP에서 근무하는 소위와 하사의 연봉은 3,800여만 원 수준입니다. 2027년에는 4,900여만 원으로 오릅니다. 30%가 오르는 건데 다만 일반 부대에서 근무할 경우 인상폭은 약 15%로 줄어듭니다. 소위의 경우 500여만 원, 하사는 400여만 원이 오릅니다.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도 올릴 계획입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엔 1,00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에게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을 할 것이라며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적금 제도도 개선합니다. 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넣으면 전역할 때 2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한 잔 마셨다. 정신은 멀쩡하다. 조금 마셨다고 핑계나 이유를 대더라도 음주 감지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연말 집중 단속 현장을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워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댑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한 여성은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한번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계속 후 부시면 됩니다. 풍선 불듯이. 시작. 더. 됐습니다. 조금 마신 거라고 말해보지만 오늘 동창이 모임에 갔었어요. 맥주 한 잔 딱 마셨어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0.031 나왔습니다. 0.3 면허 정지 수치. 무슨 시에 저녁 먹으면 그렇게 나오는. 정신은 멀쩡하다며 서울에서 충북까지 100km 넘게 운전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한 잔 먹고 이렇게 나와요? 신나네.
잠시 뒤 이번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입니다. 술은 어떤 거 드셨을까요? 소주 몇 병 정도요? 힘껏 측정기를 불자 이번에 나온 수치는 0.17%,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타려던 중이었습니다. 술은 어디서 드셨어요, 선생님? 지금 댁이 어디시죠? 어젯밤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1시간 반 동안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인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내년 2월까지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밤사이 서울 광장시장에서 불이 나 매캐한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선 차량이 2대씩 부딪히는 사고가 동시에 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가 전합니다. 쉴 새 없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골목에 투입된 119 대원이 화재 현장을 찾아 나섭니다. 이쪽 앞에. 천장에서 시뻘건 불꽃이 쏟아져 내립니다. 불이 붙겠는데? 불이 붙었다.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연기가 자욱합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상점 간판과 에어컨을 태워 1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외벽에 설치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뒤틀렸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 인근 1차로와 4차로에서 추돌 사고 2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한 건은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차가 흠이 추돌한 거고요. 다른 한 건은 앞 차량이 있으니까 뒤에서 흠이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동시에 났지만 연관성이 없고 음주운전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주택에서 70대 자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자던 중 방으로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워킹맘. 그런데 노동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워킹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일했습니다. 자녀를 2명 얻자 기존 회사는 배려 차원에서 공휴일 근무를 빼줬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바뀐 회사는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부하자 회사는 근태를 문제 삼아 채용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회사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심은 근무와 양육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부당해고가 맞다고 봤습니다. 2심은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지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 공백을 메울 유일한 노동자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엔 만 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배려 의무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주춤하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달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원부자재 상승 등 원가가 크게 올랐다는 게 주류 회사들의 설명인데요.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달 맥주 물가 상승률은 5.1%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7%던 맥주 물가 상승률은 4월에 1% 아래로 내려갔고 2달 전에도 1%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대로 다시 껑충 뛴 겁니다.
소주도 맥주와 비슷한 추이로 가격이 내려가다 지난달 4.7% 오르며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5,000원 뭐 그 정도 하니까 돈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값이 안주 가격이랑 같이 증가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 위주로 선택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가격이 오른 건 원부 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따라 주류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비맥주는 2달 전 카스와 한맥 등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7% 가까이 올렸고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참이슬과 테라 등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7%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들 출고가 인상은 대형마트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순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은 연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리, 망, 이를 꼽았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란 뜻인데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나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등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만여 명이 응시에 4만 2천여 명이 합격했는데 지난해보다 응시자는 6만 4천여 명, 합격자는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속에 부동산 중개업도 불황이 계속될 거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난방비가 걱정되는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 대부분에선 일반 보일러를 사용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끌어와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건지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이곳에 사는 크리스티안 씨는 수영장을 이용할 때 비용 걱정을 안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외부 에너지를 끌어와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란 장치 덕분입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가동 중인 히트펌프로 이동해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의 물을 데우는 원리입니다. Also beim Pool war die einfach mit dabei und wir haben gemerkt, dass sie halt relativ viel Strom verbraucht und wenn ich den Strom selber produzieren kann, dann wenn die Sonne scheint, dann habe ich es ja kostenlos. Also das war erstmal der Grund zu sagen. 가스 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절반가량 줄고 효율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남은 에너지를 실내 냉방과 충전 등에도 이용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Also vor der Installation hatten wir etwa 7.000 Kilowattstunden Verbrauch pro Jahr. Nach der Installation sind wir jetzt auf 3.000 runter, also haben wir eine Ersparnis von etwa 4.000 Kilowatt. was dann ungefähr 1.400 Euro pro Jahr ausmacht. 이 때문에 지난해 독일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전년보다 53%나 증가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건물에 히트펌프를 설치하도록 더 장려한다는 방침입니다. Wir setzen auf Energieeffizienz. Wir haben in diesem Jahr auch ein Energieeffizienzgesetz beschlossen. Wenn wir eine Ölheizung durch eine Wärmepumpe ersetzen, können wir auch 75% der Primärenergie sparen.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현재 일반 소비자는 히트펌프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 보일러보다 7배 가까이 비싼 7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탓입니다. 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들이 히트펌프로 바뀌어야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도 이루어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 보조금 지급이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히트펌프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야구는 내 심장이다.
야구가 인생 그 자체인 김성근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아직 야구를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야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야구는요. 네. 지금 이 나이 때도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다. 힘들고. 아. 선수도 바뀌어가고 또 야구도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때마다 올해 1년로 다 치다 볼 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네. 된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그걸 하려할 때는 하고 갔던 이대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감독님이 사령탑을 맡고 계신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이 와서 막 사인을 받는다면서요? 지나가다 김성근이 있다 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손에 묵히지 못하는 애정이라고 할까 그 감각이 눈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해야 되구나 이겨야 되구나 싶어. 어떤 경기 때보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다면서요? 리더라고 하면 살리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편하게 있다고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팀에 있는 선수를 가족이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네. 그거 하기를 뭐 이겨야 되는 거고. 맞아요. 내가 그만한 준비를 해줘야죠. 네. 근데 그런 감독님의 스타일을 아는지 감독님이 첫 등장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선수들이 감독님 펑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들은요. 네. 본인들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네. 그 친구들 할 때도 못 알아듣을 때 많아요. 내가 투수로 바꿀 때 마운드 올라갈 때 무슨 말을 하면 이 선수가 뭐 정확히 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 옆에 정근우가 해서 정근우가 네, 맞아요. 그걸로 통역해줘요. 통역해줘야 돼. 네. 그 다음에 이대호부터 그때 알아요. 네, 선수들이 많이 적응했던데요. 이제 곧잘 알아듣던데요. 네, 이제는 갖고 놀아요. 근데 아닐 땐 또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아니야. 넌 빠져. 넌 내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더를 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집에 가도 된다요. 집에 가라. 그래서 상대팀 선수들도 이렇게 보시다가 상대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레슨까지 막 해주시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경우 하나라도 이야기해주고 싶대가 많아요. 당연히 그쪽에서 말을 안 할 때는 내가 안 해요. 신뢰가 되니까. 감독님 봐주세요. 그렇게 봐줄게. 그거는 해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 선수들 볼 때 좀 기특하고 그런 마음도 드세요? 그 재밌구나요. 재밌으세요? 네. 새로운 걸로 가르친다는 자체는 본인들이 받을 의식이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거 갖고 자기 미래가 그쵸. 스타트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미래 초반하고 가까워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나는 그렇게 하면 즐겁구나.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돈 받으면 프로다. 항상 물음표 속에 전진이 있다.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일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돈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만한 의무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요새 움직임이 볼 때 돈이 받든 안 받든데 무감각해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자체가 무관심 속에 사는 거예요. 다. 무관심. 네. 맞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정하다, 비정한 리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정하다, 리더는 비정해야 한다. 하지만 무관심이 더 나쁜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정하다는 이야기는요. 네. 애정 없이 비정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접촉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지. 나는 뭘 하더라도 지금도 종개치죠. 나이 80 넘어도 해요. 네. 하다가 보면 집에 가면 팍 틀어놓어버려요. 네. 힘들어서. 네. 네. 그 힘이 들어서 내가 안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갖고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쓰러지며 잠드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과 감독 자리에서는 정말 모든 걸 쏟아내시는
옛날에도 어느 암이 하나 걸렸을 때 네. 암 수술 3번 하셨죠. 네.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날 시합은 했어요. 가셨잖아요. 근데 아파요. 네. 진통제 6개 먹으면서 시합을 해요. 네. 밥도 못 먹고. 네. 아프다든지 무슨 위치로 그런 걸로 보인다 하는 자체가 패자예요. 그걸로 이겨내고 가야지 앞에 가는 거지. 아프다 하면 사람이 후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 하면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감독님의 인생 철학을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는 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인생은 순간이다. 이거 제목을 직접 감독님? 순간에 나온 거예요. 순간이라고 한 게 모든 세상의 움직임의 기초예요. 모든 게 순간 보고 산데 움직임의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이걸로 잡아야지 세상이 이기지. 그래요? 내가 여유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의 삶을 평생 비상식으로 쌓아온 모퉁이 인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퉁이 인생.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움직인다는 건 앞에 위해서 가는 거지 뒤에 가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뭐 이건 오늘 처음의 이야기인데 네. 저가 한때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멍했어요. 벤치에서 앉았는데 네. 외야수가 어디 서 있는지 몰랐어요. 안 보이셔서? 안 보였어요. 그 시합하고 돌아가고 시합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합할 때는 전혀 티 내지 않으시고? 아니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 하는 것 자체가 리더에서 자격이 없어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견뎌내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리더는 그런 상황에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마음 같아선 100세까지 야구를 하고 싶다. 근데 100세까지는 살 것 같지 않아요. 감독님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해요. 그럼 앞으로 남은 동안에 얼마큼 할 때까지 하냐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즌 끝날 때 제일 즐거웠던 거는 선수가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싶었어요. 그게 제일 즐겁더라고요. 선수들과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또 새롭게 얻으신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팬들이 네. 가깝게 와주셨고 거기에서 뭐하냐면 올해 야구 감독 하면서 네. 처음으로 내가 욕을 안 먹었어요. 기념적인 해네요, 감독님.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최강 야구에는 다른 상대방 팀 없구나 그래요. 다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 선수들이 날로 팬들이 욕할 게 없어진 거예요. 감독님에게 많은 걸 안겨준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야구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인 내일부터 모레까지 흐리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전국에 적게는 10mm, 많은 곳은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